그래, 어우 됐다. 어쨌든 다 해결했어. 저 카메라가 안 되네. 하지만 괜찮아요. 자, 우리 231쪽에 보면은 지금 조금 문제가 달라요. 타이틀 제목은 좀 이렇게 쓰자. 제한된 영역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 좀 기네요.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우리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다룬 적이 있었죠. 2차 함수의 6가지 개형 사용. 들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면 돼요. 요렇게 해서 뭐 항상 성립하고 말고를 따졌던 게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방향이었어요. 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나? 근데 문제는 이제는 모든 순간에서 성립해야 된다, 제한된 영역에서 성립해야 된다.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휘상아, 너한테 물어보자. 영역이 제한돼 있지. 그럼 저 논리는 사실은 2차 함수의 6가지 개형인 판별식 사용하는 거잖아. 네. 저 판별식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했겠죠. 눈치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의 논리를 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0과 1 사이에서 뭔가 fx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고 합시다. 모든 x가 아니라 0과 1 사이 양 끝을 포함하는 여기에서 이게 성립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요런 모양이면 엑설런트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준아, 요런 모양이라고 해도 요거 무조건 성립 안 하니 성립할 가능성이 있니? 그러니까 뭐 이런 데 0, 1 아니면 이런 데가 0, 1이라면 내가 색칠한 범위가 어쨌든 y는 0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6가지의 문제로만 문제를 풀 수는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영역이 제한돼 있으니까. 살짝 문제의식 이해했나?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지 좀 살펴보면 2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축 위치가 확정이 된 케이스가 있고요. 축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시도 들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야겠죠. 축의 위치가 확정된 케이스가 있고 축의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케이스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접근을 취하냐면 당연히 뭐 그려야 된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알겠죠? 뭔가 축의 위치가 확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래프를 그리는 접근까지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살짝 달라지거든요. 축의 위치가 확정되면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분석하면 돼요. 그거 당연히 이해 안 가거든요. 예시 들어줄게요. 근데 아래 케이스가 좀 더 하드해요. 축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스피기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영역 위치를 추론합시다. 크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축의 위치가 확정되냐 확정되지 않냐에 따라서 조금 사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이그샘플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여기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그샘플 동그라미 1번 한번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할게요. 뭔가 0과 2라는 이런 범위 하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해가나? 뭔가 제한된 영역이죠. 0과 2라는 범위 하에서 이 친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하준아 일단 그래프 그려야 된다는 사실 알겠니? 그렇게 해봅시다. 알겠죠? 아니 뭐 알겠니라고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재혁아 나 있지. 이 친구 함수를 다 쓸 수 있다, 일부만 쓸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보면 좀 하는 게 좋았을까? x-2의 제곱 플러스 k-4로 여기 지금 무슨 행동한지는 바로 이해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지금 2,k-4라는 이런 사실까지는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유진아 다 쓰고 하자. 야 이거 다 쓸 수 있다. 일부만 쓸 수 있다. 유진아
여기 내가 너무 대충 썼지. 요거 일부만 쓸 수 있지. 색칠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거. 요런 느낌이겠죠. 요런 느낌. 그러면 여기는 0,k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까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야 그럼 휘상아, 내가 지금 그림 함수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여기라는 거 알겠지? 네.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네. 여기가 좀 어려운데 휘상아, 항상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여기서. 네. 그럼 얘도 분석하고 원래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된다는 거 알겠나? 네. 이 짓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 할 필요. only 원 포인트만 조사한다면 여기 조사할래요? 여기 조사할래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 위에. 아니 휘상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네. 얘도 우수익 많이 해야 되지. 아, 이짓하지 네. 말자는 얘기예요. 누구만 보면 돼요? 그 K-4. 최소값만 보면 되겠지. 네. 좀 이해가나? 네. 모든 점을 다 조사하는 기본이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최소값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 알겠나? 이해할 수 있나? 그럼 여기서 K-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자동이잖아.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답은 얼마? K는 4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요거는 제가 정석에 문제가 없어서 하나 문제 만들어서 한 번 더 내보기도 할게요.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합시다. example 2인데 이제는 정석 예제를 그대로 따올게요. 근데 보니까 뭔가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하는데 좀 빨리 합시다. 우리 스피디하게. 저런 부등식을 풀면은 요런 범위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가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즉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항상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야. 영역이 좀 제한돼 있다는 거 알겠지? 근데 재혁아 이번에는 내가 있지. 이거 그래프는 얼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 건 맞을 거예요. 인정할 수 있지. 네. 그리고 축의 좌표, 정확하게 꼭지점의 x좌표까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분의 a, 블라블라까지는 할 수 있겠죠. 블라블라가 쓴 이유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 하준아, 내가 아까 축 위치가 확정돼 있을 때 있었지. 색칠하는 거 어려웠다 안 어렵다? 얘는 고민해봐.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내가 색칠해야 되지. 쉬운지 안 쉬운지 고민해봐. 5초만. 너무 쉬운데. 비상아, 색칠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빡세요. 왜냐면 야 0하고 2가 왼쪽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데 하지만 저는 약간 더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렵습니다. 봐봐요. 우리 지금 이 친구는 어쨌든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휘상아, 판별식의 논리 아니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래로 볼록한 건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이 있었지. 네. 근데 이 세 그림 중에서 판별식 쓰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네. 어쨌든 제한된 영역 하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야 성립하겠지. 네. 그 말은 셋 중에 어떤 그림이니? 이제 저 첫 번째 거랑 첫 번째 거. 그렇겠지. 그냥 한순간은 아닐 테니까. 네. 여러분 이해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지금 이런 y좌표들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성립해야 되잖아요. 네. 그 말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구간으로. 그 말은 그래프 그림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저는 판별식 쓴 거다 추론한 거다. 주로. 맞아요. 되게 어렵죠. 이게 영역 추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이건 판별식 논리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에서 묻는다를 보고 추론한 거지. 이까지 이해했나? 자, 그럼 지구야 너한테 물어보자. 내가 이 그래프 다 쓸 수 있다. 0부터 2까지 쓸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 네. 제 손 잘 봐봐요. 0과 2가 요 사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요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감각. 좀 살짝 이해되나? 근데 이거는
재호가 너한테 물어줘. 그러니까 재호가 0과 2라는 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알겠지? 근데 저 범위의 y좌표는 항상 0보다 어때야 되니?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이 왼쪽에 있어야겠니? 아래쪽에 있어야겠니? 이 사이드에 있어야겠니? 네.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있지? 여기에 있어야겠니? 이 아래쪽에 있어야겠니? 아래쪽이죠. 이것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럼 이상아, 내가 쓸 수 있는 0부터 2까지의 범위 있지? 네. 요 범위 하에서 y좌표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네. 그러면 왼쪽 사이드에 있어야겠니? 아래쪽에 있어야겠니? 오른쪽 사이드에 있어야겠니?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아래쪽. 이렇게 아, 네.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겠나요? 그럼 왼쪽 끝이 당연히 x가 얼마가 될 것이고 0. 제로 될 것이고 2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여기 왼쪽으로 치울 칠지 오른쪽으로 치울 칠지 딱 대칭을 칠지 나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준아 어쨌든 제로 넣었을 때 y좌표도 0보다 어때야겠다. 갖고 나왔죠. 그렇지. 제로 넣었을 때도 0보다 작거나 같고 and 그 다음에 뭐 넣었을 때도 f 2 넣었을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일단 약간의 영역을 추론해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 생각해야 되는데 보아하니 0과 2라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아래쪽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색칠된 케이스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해보면 어쨌든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있지. 이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삐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적당하게 풀어보면 슥슥 지워지니까 좀 빨리 할게요. 이거는 약간 암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2 넣으면 얼마가 되니? 4, 4, a제곱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이거 그냥 암산이에요. 이거는 마음 좀 그래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and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겠죠. 그럼 답은 얼마다? 그러면 0은 아니 0 A는 마이너스 2부터 네. a까지 가서 미쳤죠. 0부터 시작해야겠네. 진짜 네. 마음이 급하긴 하네. 요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 없겠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바로 풀지 말고 유제는 제가 좀 숙제로 내는 게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포스트잇 하나 더 줄 겁니다. 이거는 보관할 것 같다 풀고 버리면 된다. 버린다. 풀고 버리는 무슨 용도인지 알겠죠? 이거는 제가 내는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는 축의 위치 안다 모른다. 알겠지. 하나는 알겠다 모르겠다. 무슨 말이야? 하나는 축의 위치를 아는 거 낼 거고 하나는 축의 위치 모르는 거 낼 겁니다. 알겠죠? 그럼 지금 내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이렇게 하자. 약간 더 복잡하게 할게요. 나는 요런 범위를 쓸 수 있다고 할게요. 알겠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요 상태에서 어떤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냐면 플러스 1 하나 요 친구가 항상 0보다 제가 아까는 크거나 같다고 했죠?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제한된 영역에서 요게 항상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요거 푸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도와줄게요. 2번 문제는 마이너스 2부터 이번에는 1까지 쓸 수 있는데 축의 위치를 제가 모른다고 할게요. 플러스 이건 내가 좀 만들기가 빡세다. 문제가. 아니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어. 약간 얘보다 좀 문제가 단순해지겠지만 할 수 있어. 3 4라고 하자.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좀 더 문제가 단순해진 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만들다 보니까 하지만 괜찮아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시작. 도와줘.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첫 번째 문제 있지. 네. 어쨌든 마일부터 3까지 y좌표가 항상 뭐라 작거나 같아야 되지. 네. 저거는 지우야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축의 위치도 알지 않니? 네. 저거 1번 있지. 네. x제곱 더하기 2x로 시작하는 거 저거는 축 위치를 안다 모른다. 그래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거라. x 플러스 1의 제곱인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선생님 그 1번 뭐 P에 저거를 만족하는 P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지. 아, 네. 2번은 뭐 A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잠깐만 지금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P 마이너스 1이니까 어쨌든 동이야? 네. 야 그럼 지우야 우리 왼쪽 그림 있지? 네. 그릴 수 있지. 이렇게 그려라. 꼭지점 좌표는 표시해볼까?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2인가? 네. 맞아? 아니 P 마이너스 2지 P 마이너스 2. P 마이너스.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P 마이너스 2가 남잖아. 네.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2지. 아 네. 뭐 여기까지 이해했나? 네. 지우야 문제는 우리 다 쓸 수 있다 일부만 쓸 수 있다. 1번만 쓸 수. 그렇지 마일부터 3까지 쓸 수 있다 그랬지. 네. 색칠해 보라. 음.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그래서부터 그렇지 그렇게 쓸 수 있겠지. 네. 그럼 지우야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네. 그럼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얘도 네. 얘도 이해가나? 네. 이런 짓을 항상 할 수가 없지. 네. 딱 원 포인트만 조사한다면 어디 조사할래? 그 최대 대값 조사할래? 최소. 아니 잘 최- 생각해봐.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아 돼. 최. 최대값이겠지. 그렇게 해볼 거야. 네. 유진아 이거는 축의 위치 알지? 이거는 달라. 지금 써내는. 나 이거는 축의 위치를 알잖아. 그럼 자신감 있게 이렇게 U자 그려보자. 그리고 요거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자. 아니지 표준형. x 플러스 1 해주고 P 마이너스 2야. 그렇지. 그럼 꼭지점 좌표 찍어보자. 찍어놨네.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마일부터 3까지 쓸 수 있잖아.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색칠해보자. 그렇지. 야, 유진아 그럼 요 친구들이 언제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하나하나 조사하는 게 원래는 맞겠지. 하지만 그렇게 할 거야. only one 포인트만 조사하는 거 어디 조사할래? 이거는 최 되겠지. 이렇게 풀어보라.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안 풀린다고 속상할 필요 없음. 굉장히 잠깐만 이거 가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1번은 축의 위치 알지? 네. 아주 간단한 것이고 그래서 2번은 어쨌든 그래프를 짐작할 수 있죠. 왜냐면 y축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야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아랫부분도 쓸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범위를 알았을 때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둘 다 만족한 범위가 없나 설마? 네?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문제를 막 만들었으니까. 아래 문제는 생각 진짜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어. 제가 막 만든 거라서 하지만 괜찮아 해가 없다면 답도 넣을 수 있지 충분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희상아 그래프 네. 짐작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축까지도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럭키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2라는 거. 하지만 나는 전체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일부터 3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칠한 이런 범위를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하준아 모든 점 조사할 거야. 딱 하나 only one 포인트만 조사할 거야. 어디? 제일 아래 조사하겠니? 제일 큰 거 조사하겠니? 제일 아래. 아니 잘 생각해. 언제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큰 거 조사하겠니? 작은 거 조사하겠니? 큰. 그렇지. 여기 조사하면 나머지는 자동이라는 거 알겠나? 좀 어려운 논리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성립한다는 생각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해했나? 그럼 요것도 좌표를 좀 구해보자. 3 넣으면 얼마니? 9, 6, 15, P 플러스 14인가?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그러면 P 플러스 14가 0보다 어떠면 되겠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 말은 P는 마이너스 14보다 어때야겠다? 작아야 한다. 희정아 너 맞았니? 네. 좀 어렵긴 하다. 얘는 미안해요. 답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축이 어디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형으로 바꿔봤을 때 뭐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근데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가 돼요. 유진아 이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요범이 있지.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되게 빡세요. 모르기 때문에 아주 빡센 상황인데 하지만 생각해보자 유진아. 뭔가 판별식의 논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쨌든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야겠지. 그러면 요렇게 가로선이 그어지겠니? 요렇게 그어지겠니? 요렇게 그어지겠니? 마지막이란 말겠지? 괜찮아. 아마도 어쨌든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이 꽤 구간으로 존재하려면 요런 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왼쪽 사이드, 아래쪽,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어디 있을 수밖에 없다. 아래쪽 사이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겠죠.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알겠나? 자, 이걸 fx를 합시다. 그러면 f-2라는 친구는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a 더하기 4가 0보다 계산 틀리 말해줘요. 마음 급하니까 이렇게 하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번에는 f1 한번 대입해 봅시다. 1 대입하면 2a 더하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하지만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있다 없다. 따라서 해가 있다 없다. 맞아. 여러분 이거 제가 문제를 좀 잘못 만든 거죠. 근데 논리만 알았다면 추후에 RPM에는 해가 없는 문제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밑에 유제는 너무 좀 많이 하드해서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거지로 하고 네. 기본 문제 15-12인데 할 필요 있다 없다.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아니야 해요. 할 수 있어요. 네. 진짜 없어요 이거는. 얘들아 미지수 많으면 좋다 안 좋다? 그래 미지수만 줄이면 되는 거야 알겠죠? 한번 해볼 것 같고 너무 그러면 경우의 수로 넘어갈 것 같지만 제가 앞에서 한 게 안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실근 조건이라고 하는데 페이지 제가 써놓기로 했죠. 137쪽으로 갑시다. 이 질문 할 때가 됐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 137쪽 보도록 하자.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마스터까지는 아니다.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 수 있어. 여기는 좀 드물게 정석이 좀 잘 되긴 한데 손으로 쓰지. 자 타이틀 제목은 정석이랑 똑같이 가요. 타이틀 제목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판별. 실근 부호 판단이라고 써. 판단까지 써줘요. 이게 타이틀 제목이에요. 이거 좀 어려우니 제어가 허수에는 양음이 있다 없다. 없죠, 맞죠. 그러니까 풀마가 붙긴 하지만 양수, 음수로 이렇게 크기가 있다고 말한다, 안 말한다? 안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초에 부호를 얘기한다는 건 허근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습니다, 알겠죠? 뭐 양의 허근, 음의 허근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호란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애초에 실근 범위에서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좀 머리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건 이겁니다. 동그라미 1번. 두 근이 모두 무슨 쓰죠? 모두 양의 실근. 사실 뭐 양근이라 써도 되는데 쓰다 보니 이렇게 써버렸네요. 두 근이 모두 양의 실근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유진아, 두 근이 모두 양의 실근이지.
왠지 두근의 합 어떨 것 같아? 그치, 당연하지. 맞아요. 첫 번째 조건은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거예요. 유진아, 두근의 곱도 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그치, 잘했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원몰. 마지막에. 얘네 둘도 만족해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하준아, 두근의 합 얼마니? 두근의 곱 얼마니? 그러면 뭔가 둘 다 모두 양이 실근일까? 애초에 실근이다 허근이다. 그러면 야, 요 조건을 판단 안 했으면 허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허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마지막 조건까지 좀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나? 바로 간단히 써주자. 허근이므로 부호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판별식이 나와야 하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준아, 여기서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지. 왜냐면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그냥 두근이니까. 그냥 두근이면 중근도 가능한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if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붙었다고 하자.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바꿀래? 뭐로? D가 0보다? 맞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하나 바꾼다.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나? 이해했나? 네. 아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맞아. 그럼 밑에 건 좀 스피디하게 하자.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음의 실근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회사랑 똑같지 않을까? 두 근의 합은 이번엔 어떻게 되어야겠니? 마이너스 그렇지. 두 근의 곱은 플러스 끝난다. 판별식 생각해야 된다. 반별식을 생각해.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 블라블라 똑같이 쓸 필요 있다 없다. 다 똑같은 얘기인 거 알겠죠? 맞아.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이 살짝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3번이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는 둘 다 풀풀이었고 하나는 둘 다 마마였는데 이번에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유진아 말해보자.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다 없겠다? 맞지? 야, 양수인지 무수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대답 좋았다. 두 근의 곱은 어떠니? 연결 커야겠다. 잘하겠다. 아주 좋다.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판별식은 안 씁니다. 일단 물론 오른쪽에 필기하긴 할 건데 판별식 조건은 보는 거다 안 보는 거다. 안 보는 겁니다. 알겠죠? 뭐 당연히 외워야 하겠지만 설명도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배우는 건 수학이니까. 조금 길어지려나? 이렇게 하자. 아니야 이렇게 하자. 여러분 여기 좀 어디에 쓸 구석 있나? 포스트잇에? 하나 어디가 좀 쓸 구석이 있죠, 그렇죠? 있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저는 좀 따로 뺄게요. 이런 따로 빼보세요, 알겠죠? 지금 뭘 설명하고 싶냐면 여기서 왜 판별식 조건을 안 보냐 이거 좀 궁금할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차피 두 분의 부호가 달라도 실근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왜냐면 이런 케이스 때문에 이런 케이스라기보다는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떤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A, B가 0보다 작다는 말은 A분의 C가 0보다 어떻다? 작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의 부호가 다르니까 곱이 0보다 작아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 알겠나? 자 그러면 하준아 왠지 이 상황에서 있지 양쪽에 얼마부터 보고 싶어지니? 그렇지 그건 당연한 생각이지. 하지만 나 위험하다고 할래. 왜?
A 곱하기 왜 유형하지? 힌트 이거 무등식이 A가 무슨 맞아요. 여러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다 모른다. 아주 위험하죠. 하지만 하준아 하나 더 정을 하자. 양쪽에 A 말고 뭐 곱할래? 확실히 양수인 게 하나 있거든. A랑 관련된 A가 아니라 A의 제곱이라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A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A는 절대로 먼 거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양쪽에 A 제곱을 곱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겠죠?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C는 0보다 작습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들으면 그런 같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판별식 조건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가 있죠. 휘상아, B제곱은 반드시 0보다 어떻다? 반드시 0보다 당연히 뭐 제가 말 안 했지만 ABC는 실수겠지? 그 정도는 포용해주자. ABC는 실수예요. 0보다 크죠. 크거나? 같아요. 맞아요. 0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이해할 수 있나? 네. 지우야 너 이거 듣고 가자. 알겠지? 좀 여유 있게 가는 거야. 야 지우야 잘 생각해봐라. 나 지금 에이스가 0보다 작다 그랬지? 그럼 나 여기 마이너스까지 좀 포함해서 얘기할게. 알겠지? 야 AC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어때야 되니? 커야 되지. 그리고 지우야 내가 마이너스 4AC 끌어당겼으니까 두 개를 더하는 게 전체의 부호가 된다는 거 알겠나? 그럼 지우야 이거 전체의 부호는 뭐라고 답할래? 0보다 크 맞아요. 확정이 돼요.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판별식 얘기는 안 하는 거다 확정된 거다. 확정됐다는 얘기가 있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판별식은 0보다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준아 사실 요거 하고 나서 있지 판별식 한다고 틀린다 틀리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할 필요가 있다 삽질이다. 맞아요. 삽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나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했나? 지우야 너 이제 가자. 너 제가 9시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론 설명 어려움 하나 남긴 했는데 그건 영상으로 하자 알겠지? 네. 그래서 그냥 어드바이스 얘기를 다 했잖아.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 문제 9-9번으로 갈 거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한테 시켜줘. 9-9번 스스로 풀자. 기본 9-9번. 아니 잠깐만. 야 우리 숙제 줄이자 얘들아. 기본 9-9번 문제 눈으로만 읽어보자. 뭐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 그러지. 풀이하는 거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지. 그럼 바로 밑에 거 풀자 얘들아. 과제 줄이자. 유제 9-15 트라이. 과제를 좀 줄이자. 귀여워. 최대한 과제를 줄이자.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그랬지. 그러면 근거 예성 계산을 해볼게요. 두근의 합 2a다. 잠깐 두근의 합이 2a란 말이지.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 그렇지는 2a 때 이게 0보다 어때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됐네. 마지막 판별식도 생각하고. 오케이. 여기 왜 넘어갔는지 알겠죠? 2차 부등식 계속 풀어야 돼서 뒤에서 하는 게 맞아요.
거지. 아니야 지금 여기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여긴 잘 됐나? 그래 어렵고 있다 없다 3분씩 한 번씩 써니 안 써니 이렇게 치면 땡큐라 생각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도와준 거지 이거는 다시 해보자 할 수 없는 거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알 필요가 없 그래서 좀 달라야겠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있거든요 수식성 그리는 거 칭찬하고 있어. 색칠 같은 거 주의하고. 자, 그다음에 RPM 좀 풀어보자. 그럼 다른 사람 RPM 선생님 어. 어떤 거야?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RPM 하는 거 정했을 거 아니야. 우리 그때 부정방정식도 풀었던 거 기억하나?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그 뭐야 부정방정식 할 때 정수 조건은 곱셈골 유도하는 거 있지. 그거 기억난다. 네? 정수 조건에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RPM 하는 거였다. 제가 왜 할 필요가 없다고 요거 했던 거 기억나? 곱셈골 쥐어짜는 거. 이 문제랑 정신이 좀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죠? 수상아 다 했어, 감사합니다. 수상아 너 다 했니? 수상아 너 어디까지 왔니? 지금 아, 이건 말했어. 3번 하고 있어. 오케이. 유치님은 그렇지. 수상 잘하고 있네. 너도 RPM 있지? 조금만 풀고 있자.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아이고. 어디서부터 앞에는 다 풀었나 이제? 이거 다 했어 안 할 수 있어 얘들아. 여기부터 좀 풀고 있어 할 수 있어. 얘들아 다 했니? 그래 마지막 유제나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는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지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거랑 할 필요가 없는 좀 다릅니다 알겠죠? 좀 이따 쓸 거니까. 얘들아 넘어가자. 근데 보면 기본 문제 지금 9-10번에 보면은 한번 눈으로 한번 쓱 읽어볼래요? 139쪽. 눈으로 한번 쓱 읽어보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진다고 하는데 뭔가 절대값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희상아 물어보자.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그랬지 지금. 네. 그럼 두근의 뭐가 합이다 곱이다. 그치 곱이 0보다 어때야겠다? 이거 잘 그 순간 판별식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야 봐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양의 실근이
음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지. 어디? 아, 기본 문제 9-10번에 1번. 아, 네. 희상 아까 내가 합은 얘기 안 했잖아. 이거 기억나니? 이거? 네. 이때 합 얘기 안 한 건 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할 수 없었던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할 수 없었지. 네. 지금은 할 수 있다 할 없다. 수 있어요. 두 분의 합이 0보다 어때야겠니? 이거보다 커야 돼. 이해했죠? 네. 그다음에 재혁아 밑에 거 보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진다 그러지. 두 분의 곱이 어떻게 들어야겠니? 0보다? 그 너무 작고. 한 별씩 쓸 거야 안 쓸 거야? 한수. 쓸 필요 없지. 근데 보자.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그랬지. 네. 이제 어떤 조건이 더 추가된 거니? 두 근의 합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없다. 그렇지. 그러면 곱이랑 합만 보면 된다는 사실 알겠나? 9-16번 트라이. 저는 설명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뭔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두 분의 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서를 준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빡세지 않을까? 슬슬 그래가지고 머리를 좀 뭔가 벌어지는 게 있으면 좀 빡세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벌어지는 게 있으면 얌전히 수직선으로 가는 게 낫다. 잘했네. 이제 여기서 내 잠깐 주자. 여기까지 너무 완벽하거든? 여기 기준으로 지워보자. 유진아 이거는 어쨌든 제곱이 1보다는 커야 되지. 이건 숫자보다는 문자 쪽이 크잖아. 모아지겠다 벌어지겠다. 2, 3, 4 같은 거 다 되니까 벌어지지 않을까? 이해가니? 아니면 이렇게 할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해 진짜 가요? 한번 해보자. A는 1보다 크거나 큰 거보다는 크거나 혹은 5월 작은 거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유진아 이거 니 스스로 해볼래? 이거는 B.2지. 근데 4쪽이 크잖아. 모아지겠다 벌어지겠다. 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9. 둘 다 만족해야겠지? 이거는 수직선을 추천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9. 이해했나? 원래는 합은 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해야 되게 된 거고. 9.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할 수 없는 거랑 할 필요가 없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 영어로는 cannot하고 don't have to의 차이일까? 뭐 그런 느낌이지. 여기도 클리어했나? 네, 알겠어요. 네. 여기도 클리어했나? 오케이. 그래서 2차 부등식만 풀 수 있으면 이지하다는 것이지. 아, 근데 왜 한숨을 쉬냐? 그 다음 얘기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어렵습니다. 153쪽으로 가자. 네, 그러면 아, 이거 9-10번을 한 방금 한 거에 대한 연습 문제는 제가 여기 따로 써줄게요, 알겠죠? 과제 있어요. 아니, 왜? 연습 문제. 아, 연습 문제. 우리 유제는 다 같이 했잖아. 또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네, 연습. 연습 문제는 제가 여기 따로 써줄게요. 너무 어려운 건 다 뺐어요. 그냥 우리가 딱 풀어야 되는 수준만 이미 검수를 좀 해놨고 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근의 분리라는 말이 있어요.
쉽겠다 어렵겠다. 어려워요. 최종 보스예요. 이게 돌파할 때가 됐는데 문제는 내 포스테이지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여기 포스테이지 나눠줄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케이스를 3개 볼 거예요, 3개. 여기 뭔가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쓸 거고 있죠. 이렇게 케이스를 3개 할 거니까 이렇게 3칸을 좀 미리 확보해 두세요. 이해했나? 쓰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지금 절반으로 딱 나눴는데. 절반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아래쪽에 이렇게 3개로 나눠질 거란 얘기예요. 요 높이는 신경 쓴다 안 쓴다. 높이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잘못된 상황도 주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써봅시다. 타이틀 제목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일본어 표현에서 따온 것 같아요. 한국 수학 용어들이 여기서 많이 따온 것 같죠. 근의 분리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근의 분리라는 게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안 써오는데 써왔습니다. 좀 알아볼게요. 방정식 실근 위치를 함수 그래프로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따라오자. 그리고 여기까지 봅시다.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함수의 그래프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감각이 있어요. 제어가 우리 공수 1 하다 보니까 함수, 방정식, 부등식 있지. 경계가 뚜렷하다 좀 애매하다.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타이틀 쓴 거 보면은 분명히 2차 방정식 근에 물리니까 방정식 문제라는 거 알겠지? 실제로 풀 때 뭐로 풀 것 같다?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 부등식도 맞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부등식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묻는 문제인데 실제 푸는 건 함수의 그래프로 풀 거란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공수일 스타일이라는 것이지. 그럼 실제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조건이 있거든요. 주어진 조건을 일단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일단 써주세요.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그 친구를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기대판이에요. 알겠죠? 기대판.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그래프로 열심히 표현한 다음에 기대판 순서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이 기대판은 꼭 외워주셔야겠죠? 근데 기대판이 뭔지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줄임말이에요. 기준점, 대칭축, 그다음 판별식. 어느로 갈까요? 1번, 2번, 3번. 주어진 조건을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기대판 순서로 해석하면 됩니다. 전혀 모르겠죠? 일단 써주세요. 그리고 결론부터 좀 미리 씁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 2, 3 셋을 모두 보거나 혹은 1만 해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케이스 3개로 나누기 전에 있죠. 위의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가. 밑에 빨간색은 전혀 모르는 게 맞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쓴 거거든요. 프린트 빨리 하려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따라보자.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저 이제 이거 쓰거든요. 이렇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를 그릴 겁니다. 이해했죠? 근데 아래쪽은 좀 칸이 작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좀 쓸게요. 이해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이 왼쪽에 여기 케이스부터 제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표로 해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씁시다.
아니 잠깐만. 아니야 쓰자. 이렇게 쓰자. 제일 왼쪽에 있죠. 요렇게 타이틀 제목 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데 이 두 근이 모두 P보다 지금 작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러한 지금 주어진 조건을 제가 그래프로 좀 표현하자 그랬죠. 해봅시다. 재혁아,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2차 함수가 되잖아. 이해할 수 있니? 야, 근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지. 그럼 이 근은 당연히 실근이겠니? 허근이겠니? 잘 보니까 실근이죠. 허근이면 크기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만 말 보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물론 중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배제합시다. 알겠죠? 진짜 배제한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왼쪽 근을 알파라고 그러고 오른쪽 근을 베타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중에 쓸 테니까 그것도 미리 합시다. 그리고 요 축의 방정식은 x는 얼마분의 얼마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근의 공식의 앞부분. 자, 근데 그럼 저 일단 두 근의 크기 비교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렸죠. 휘상아, 이 알파하고 베타는 전부 다 p보다 어때야 되니? P보다 작아요. 야, 그러면 p라는 친구 있지. 왼쪽에 있겠니? 사이에 있겠니? 오른쪽에 있겠니? 오른쪽에. 맞죠? 이거 이해할 수 있죠. P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축상에서 P라는 친구는 여기 있어야 할 겁니다. 이까지 이해할 수 있나? 있지. 그럼 이해 대충 합시다. 그 다음에 올려서 여기 교점에 별표를 좀 치도록 합시다. 그치? 기준점이 되는 P에서 그대로 올려서 만나는 교점 있죠? 함수값. 이 점에다가 별표를 좀 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는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해냈죠.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를 기대판,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 순서로 해석할 겁니다. 이 말은 좀 달라요. 항상 함축판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규보쌤 뭐라 말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해보자. 그러면 휘상아 너한테 물어보자. 첫 번째 내가 기준점 해석하기로 했지. 네. 휘상아 기준점은 이 그림을 어디에 해당한 거 같니? 기준점은 별이라는 거 네. 상상할 수 있나? 그래, 휘상아 생각해보자. P라는 친구 요거 해보면 이 친구 좌표는 이것도 좀 쓸까요, 여러분들? P, FP라고 씁시다. P, 이렇게 써봅시다. 별표점의 좌표는 P, FP가 될 겁니다. 휘상아, P, FP에 우리 함수값을 주목해보자, 알겠지? 네. FP는 0보다 커야겠니, 작아야겠니? 커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조건 FP는 0보다 어떻다?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됩니다. 이게 이 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썼다 눈으로 보면서 했다. 눈으로 보면서 했죠. 자, 그럼 두 번째 1번 봅시다. 기대판, 대칭축, 유진아, 대칭축 여기 있지. 유진아, 이번에는 이 친구의 x좌표를 좀 써보자, 알겠지? 축하고 p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니?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하고 p가 있잖아. 누가 더 커야겠다? 둘 중에 이거하고 이거 중에 그림 보고 답하면 돼. 누가 더 오른쪽에 있다? 써주세요. p를 너무 못생기게 썼네. p에 그래서 기대판 중에서 저는 벌써 기준점 써 먹었고 대칭축 써 먹었습니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판별식인데 얘가 살짝 좀 까다로울 수도 있긴 해요. 하준아, 내가 그래프 이렇게 그리긴 했지. 근데 텍스트가 좀 더 중요한 거거든 사실. 텍스트에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 그랬다, 그냥 두 근이라 그랬다. 그럼 이거는 판별식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0보다? 같다예요.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제가 그린 건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두 근이라 그랬으면 중근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배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준아 그럼 요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 찾으면 되겠지? 좀 이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저 가운데 칸 채우러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두 개의 근이 있는데 방정식 말하는 거죠. 2차 방정식. 두 개의 근이 모두 P보다 큰 상황 생각해보자.
그러면 유진아 다 썼니? 야 유진아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지? 실근이겠다 허근이겠다. 크기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허근은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크기 비교를 한다는 사실로부터 벌써 이런 그림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근을 알파, 큰 근을 베타. 여기도 써볼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대칭축까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유진아, 근데 봐봐. 두 근인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지? 천천히 생각해 볼까? p가 왼쪽에 있겠다, 가운데 있겠다, 오른쪽에 있겠다. 얘네들이 p보다 모두 커야 돼. 그렇지. 아까랑 반대쪽에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p라는 친구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별표 친 점도 왼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좌표 써줄까요? p, f, p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가 열심히 그래프를 그려냈으니까 기대판 순서로 해석해야겠죠. 이상한 첫 번째. 기준점이라는 건 이 친구의 함수가 말하는 거거든. 네. FP는 0보다 어때야겠다. 커야죠. 맞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상아. 대칭축이란 마이너스 2분의 P가 대칭축의 방정식이죠. 요거랑 그다음 P랑 이번에 누가 더 크니?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이렇게. 다음 세 번째. 재혁아. 내가 서로 다른 두 근이라 그랬다. 두 근이라 그랬다. 두 분이죠. 그럼 D는? D는 이거보다 크구나. 맞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 보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야, 이상아.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붙었다 하자, 알겠지? 네. 이거 그대로 쓸 거야, 바꿀 거야? 안 됩니다. 그렇지. 등호 안 붙겠죠. 이렇게 네. 약간의 유연함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알겠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좀 어려워요.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뭔가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의 사이에 P가 존재한다. 사이란 말도 당연히 부호의 개념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크기의 개념이 있는 거 정확하게는. 그래서 크기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실근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써봅시다. 그리고 작은 근을 알파로 쓰고 큰 근을 베타로 봅시다. 하준아, P 있지 이제. 왼쪽 사이드에 있겠니? 가운데 있겠니? 오른쪽에 있겠니? 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맞는 얘기거든? 야, 근데 약간 여기서 왼쪽에 치우쳐져 있을까? 딱 가운데 있을까? 살짝 오른쪽에 있을까? 모를까? 맞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좋은 모릅니다. 이게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에 지금 P가 있다면 분명하지만 어딘지 안다 모른다. 저 이런 데 찍겠지만 여러분들 정확한 거다 예시 그린 거다. 예시입니다. 이건 예시일 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 가운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준아 기대판 중에서 기는 이 친구의 함수가 보이면 되는 거거든. 자 동그라미 1번 FP는 0보다 어때야겠다. 작아야 됐죠. 여기서 왠지 더 할 것 같다 멈출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면 멈추겠죠. 네.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경우 1번 기준점만 보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다른 거 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외워야겠다 외우지 말아야겠다. 외워야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2번하고 3번을 왜 안 하는지. 이것도 다 써줄까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휘상아 아니야 이거는 잠깐만. 네. 좀 애매하네. 지금 쓰자. 강력한 힌트라고 쓰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값 y좌표가 0보다 작은 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강력하겠다 강력하지 않겠다. 해요. 강력하다는 의미인 거 알겠죠. 자 그러면 뭐 외우는 거 외우는 거지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동그라미 거 대칭축이라 써봅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계속 물었던 거거든요. 재혁아 대칭축 있지. 쓸 수 없는 거니 할 필요가 없는 거니 잘 필요. 잠깐만요. 아까 힌트 뭐였냐면 야 내가 P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 있다 했다. 없지. 할 수 없지. 대칭축은 쓸 수 있는 거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다. 할 필요는 아니.
쓸 수 없는 건 쓸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겁니다. 씁시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칭축을 쓴다는 건 이 P하고 대칭축의 좌우 관계를 비교하는 거잖아. 야 유진아, 대칭축 이거 그리지 마라. 대충 이렇게 찍었을 때 야, P가 여기 있는지 딱 중간에 가운데인지 알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표현하는 게 좀 맞겠네요. 이해했나? 좋습니다. 그럼 3번은 판별식이겠죠. 아, 희상아 이거는 찍긴 알겠지? 할 수 없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어요. 맞어. 여기는 참 약간 추상적인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쓰지 마세요. 지금 쓰는 거. 뭐냐면 야 유진아 뭔가 지금 FP가 여기보다 작다 그랬지. Y좌표가 여기보다 작은 점이 하나 있다는 말이니? 뭐 요런 좀 찍어보자. 그러니까 요런 여기는 뭔가 이 Y축보다 낮은 곳에 하나의 점이 있다고 하자. 근데 유진아 이거 2차 함수지. 그리고 최고차 함수 양수잖아. 어쨌든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뭔가 요렇게 가더라도 결국 뻗어 올라가겠죠. 뭐 요렇게 올라가도 결국 뻗어 올라가겠죠. 그 말은 휘상아. 네. 2차 함수란 거 언제나 좌우로 벌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게 확정이잖아. 네. 그럼 얘 Y좌표가 마이너스 10억이라고 한들 네. 결과적으로 교점은 몇 개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2개. 이해했나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Y좌표가 0보다 작은 점이 있는 이상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Y축과의 교점은 몇 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휘상아 이런 점이 존재하는 순간 있지. 네. 실근은 반드시 몇 개 나오겠다. 2개. 서로 다른 실근 나오겠지. 네. 그러면 요걸 쓰는 순간 있지. 판별식은 할 수 없는 거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다. 할 필요. 예, 얘는 이미 판별식 조건을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할 수 있나? 그럼 어느 정도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축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1번이 강력한 힌트라고 말하는 건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Y좌표가 0보다 작은 점이 있는 이상 뭔가 좌우로 뻗어 올라가면서 교점이 결국 몇 개 생기겠다. 2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요걸 쓴 순간 판별식 이미 고려를 했다는 거겠죠. 즉 그럼 비상을 물어보자. 이거 하고 나서 내가 판별식 썼다고 하지 알겠지? 다 틀리겠다 안 틀리겠다? 틀리진 않아요. 하지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답은 맞을 거야. 하지만 삽질이다 아니다. 삽질입니다. 맞아요. 삽질이라는 얘기다. 2번은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없어요. 네가 찍어서 했으면 그건 맞겠다 틀리겠다. 틀리는 거예요. 맞아.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네. 쉽다 어렵다.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요거 일단 뭐 기대파 뭐 주어진 조건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사실은 요거 세 개 말고도 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앞에 두 개의 케이스는 제가 기대판을 모두 써먹었죠. 근데 마지막에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판을 다 써먹었다, 기만 써먹었다. 맞아요. 기만 써먹었겠죠. 그 표현이 지금 요겁니다. 1, 2, 3을 모두 보거나 1만 해석한다는 거의 의미입니다. 이런 케이스 외에 다른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아 뭔가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음수 함수값이 나왔다 그러자 네. 럭키한 거다 럭키하지 않은 거다. 매우 좋은 예, 다른 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힌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때 보기는 별로 좋지 않아서 문제가 내가 풀어줘야 되나? 내가 풀어주자. 10-6번 한번 봅시다. 이거 좀 지워도 되나? 그럼 지워. 네. 잠깐만. 네. 왼쪽을 지울까? 이걸 지울까? 오른쪽을. 왼쪽이요. 이럼 요걸 지울 거야? 네. 저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딱 하나만 풀고 얘들아 쉬었다 하자.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하네. 아주 좋다. 보자. 그러면 저 154쪽으로 가세건 저랑 한번 같이 합시다. 기본 문제 10-6번 보고 있거든요. 기본 10-6번. 근데 문제를 좀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의 뭐 어떤 2차원 정식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근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두 근이 모두 1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어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씁시다. 알겠죠?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해요. 자, 그러면 유진아, 이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묻고 있지. 하지만 진짜 방정식으로 풀 거니 함수로 풀 거니? 근의 분리 문제죠. 근의 위치가 어딘지 묻는 거니까. 그럼 생각해 보자. 유진아,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지. 당연히 실근이겠다. 당연히 호근이겠다. 그렇지. 그럼 저 여기까지 그리는 건 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진아, 두근 뭐 알파고 베타라고 찍자. 야, 그러면 이 1이라는 기준점 있지. 왼쪽에 있겠다, 가운데 있겠다, 오른쪽에 있겠다. 맞아, 저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얼추 다 왔죠. 자, 그럼 하준아 1번 기준점 해석해보자. 요 별이 기준점이 되겠지. x 대신에 얼마 대입한 값이? 이게 0보다 어때야겠다. 그렇지. y축분보다 크잖아, 그렇죠? 하면 얼마니? 맞겠죠? 틀리면 말이죠. 요렇게 계산하면 이해했나? 하준아 럭키하지 럭키하지 않니? 별로 럭키하지 않지. 나도 동의한다. 대칭축 한번 생각해보자. 하준아 이거의 대칭축 마이너스 2인에 비하면 얼마니? m 아닌가? 마이너스 2인이니까 m이지. 야 m하고 1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니? 그렇지. 그럼 m이 1보다는 크다라고 해석해야겠지. 마지막에 재혁아 판별식 써야겠지. 그냥 판별식 써야 짝수 판별식 쓸래? 짝수. m제곱 마이너스 3m은 이젠 0보다 없다야겠다. 지금 0보다 커야죠. 아니 크거나? 같아야죠. 맞아. 이건 예시 그림이니까 두근이라는 텍스트가 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했나? 그러면 해보자. 셋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거 1번, 1보다는 크다 2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0과 3에서 벌어지는 모양이겠죠. 0보다는 작거나 3보다는 어때야겠다? 그럼 셋 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네? 여기네. 그렇죠? 그럼 답은 얼마다? m은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느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나?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 잠깐만 내가 지금 폰이 없다. 하준아 폰 꺼내서 몇 시간부터 좀 보자. 9분. 얘들아 쉬었다 하자. 한 28분까지 좀 넉넉하게 쉬었다 합시다. 선생님 질문이 잠깐만 이거 녹화만 좀 끄고 하자. 오케이.